네, 반갑습니다. 정말 관심들이 많으시네요. 동상과 이게 세종대왕 상이 있는데 네. 국가 상징물이 또 필요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오늘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광화문 광장은 우리 국민 또 외국인, 국내 거주 외국인 관광객 할 것 없이 이제는 원튼 원치 않든 대한민국 상징 공간이 됐습니다. 이 대한민국 상징 공간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의 이번 정책 발표에 근저에 있는 생각입니다. 네, 문화일보 김군찬 기자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김문찬입니다. 이번에 조성하려는 그 국가 상징물이 일각에서는 기존 광장이랑 조화롭지 못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조화가 된다 안 된다 하는 판단은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전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태극기에 대해서 그렇게 어떤 선입견이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굉장히 놀랍게 받아들였는데요. 뭐 좋습니다. 그건 뭐 각자의 이념 지향이나 뭐 가치관이나 국가관이나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생각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나라를 상징하는 건 국기인데 그걸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상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켰던 것인데 그렇게 이견이 많으시다고 하니 모든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국기를 사용해도 좋고 국가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국가. 또 국화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국세나 국장을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워싱턴의 그 모뉴먼트처럼 내셔널몰의 모뉴먼트처럼 거기는 그 스파이어와 비슷한 석재의 상징 조형물이죠. 이렇게 뾰족하게 위를 향해서 솟아 있는 어떤 그 석조 건조물이죠. 뭐 그런 것도 좋습니다. 하여튼 국민들의 의견이 모여지는 대로 무엇이라도 좋다. 마음을 열고 다 함께 허심탄회하게 이번 기회에 논의의 장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것도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헤럴드 경제 김우영 기자님. 예, 아까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조성했다는 비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적인 차원에서였던 뭐 시행착오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그다음에 그럼 앞으로 이제 협의를 해나가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서울시가 추진을 주도하고 관계기관이 협조를 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그렇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지 그렇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사실 우리 실무자들이 이 협의를 생략한 거에는 나름대로 연원이 있습니다. 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국가 상징 거리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국가 상징 공간, 국가 상징 거리를 이곳 광화문 광장부터 시작해서 서울역 앞을 거쳐서 저쪽 용산까지를 국가 상징 거리라고 지금까지 계속 설명을 드려왔거든요. 근데 이미 광화문 광장은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그 국토부도 국건위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건위하고 사실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국토부와 논의를 따로 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하고요. 실무적으로는 이미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정부 기관끼리는 협의를 하는 게 바람직하니까 한다면 아마 국건위 혹은 국토위까지 범위를 넓혀서 협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 실무자들 사이에 제가 왜 거기에 논의를 미리 안 했느냐 질문을 해보니까 그동안 광화문 광장 만들 때 논의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우리들 머릿속에는 이 국가 상징 가로가 들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서울역이나 거쳐서 용산까지 가는 그 거리에 뭔가 시설물이 들어가거나 변화가 들어가면 그거는 협의 대상이지만 광화문 광장에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까지 거기와 논의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 이게 솔직한 우리 실무자들의 설명입니다. 근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만들어질 때 전혀 논의가 안 됐었던 대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왔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후에 또 지금 그래서 잘 얘기가 됐습니다. OBS 김하희 기자님.
네, OBS 김하희 기자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배경을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이 국가 상징 공간이 왜 이 시점에 좀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태극기 개항대 처음에 할 때 예산이 110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럼 다시 공모하면 이 예산 부분도 좀 변동 가능성이 다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그런 실무적인 검토까지는 제가 안 했기 때문에 그 실무자들이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태극기 개항대 100m를 전제로 한 그 공사비는 한 3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맞죠? 네. 나머지 그러면 110억 중에 30억, 80억은 뭐냐 하면 그 주변부, 그러니까 꺼지지 않는 불꽃, 미디어 폴 내지는 미디어 월, 그 근처에 조경, 또 그 뭐 국민적인 공감 내지 설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바닥 분수가 들어가게 되면 바닥 분수 비용 이런 그 여유 있게 해놔야 설계가 그 융통성 있게 나올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책정된 액수입니다. 예. 예. 한국경제 최혜령 기자님. 네, 시장님 많은 고민하신 게 느껴집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정책 발표 단계 전에 검토가 되지 않았는지 궁금하고요. 국민들 이제 어떤 일각에선 뭐 태극기나 그 시설의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취지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같이 좀 시민들이랑 더 수기의 과정 거치실 의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뭐 오늘 아주 상당히 제가 상세하게 그동안 이 그 처음에 발상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글쎄요, 뭐 그 어떤 인식의 차이였겠죠. 국가 상징 공간에 국가 상징 조형물이 없다라는 문제 의식 이것도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꼭 조형물이 있어야 되느냐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 의견을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다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지는 의견을 전부 통합을 해서 정리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해도 될 것 같습니다.